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원래 오늘은 산업 공부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다들 멘탈이 너무 좀 약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보면은 10년물이죠. 역시 10년물. 10년물 미국채가 지금 1.587까지 올라가 있죠. 다시 이제 그 좀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 시장 영향을 그대로 지금 받는 모습이에요. 지금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1.5% 정도. 요 구간은 한 요 구간 정도로 인식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어제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죠? 자, 부양책이 나오니까 오늘 월요일 굉장히 큰 그 급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해석이 막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제가 주말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오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요. 예전처럼 부양책으로 움직일 만한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밑바탕에 대한 이해가 조금 되셔야 되는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분들도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자 1.7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이 나온다는 이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하겠어요? 정부에서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방법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존의 부양책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자,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5% 가지고 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투자 심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져 있는데 미국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향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6, 17일에 그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방향책을 제시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좀 회복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 물음표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보여진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흔들릴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거든요. 투자 심리가 지금 완전히 기울었어요. 첫 번째로 미국판 주린이들이 한번 흔들렸는데 국채 금리로 흔들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내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지금 더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렸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융주 위주, 이것도 제가 지난주 내도록 계속 적어드렸잖아요. 금융주 위주로 자꾸 매집하는 게 영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금융주라는 거는 결국 금리가 회복되고 경기가 안정을 찾아갔을 때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기업군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자꾸 돈을 묶어놓고 성장주나 뭐 기타 여타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매도를 쳐버리니까 당연히 장이 좋을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금융주 위주로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겁니다. 매매 형태 자체가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시장의 그 수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외국인이 이미 몸을 기울였어요. 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 장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부양책이 됐든 뭐가 됐든 쉽사리 그 큰 방향성을 한번 돌려버린 외국인으로 인해서 장이 그 정방향으로 가기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뭐 내부적으로는 기관, 특히 연기금 매도 물량이 좀 압박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 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그렇고 제가 미리미리 다 알려드렸죠. 대응의 측면으로 진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현금 보유 얘기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현금 보유를 어느 정도는 해두셨으면은 지금 별로 그렇게 지금처럼 막 엄청 힘드시고 그러진 않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금 비중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7분의 1을 사용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위에 적어드렸듯이 요 구간은 그냥 제가 1.5 기준에서 한 뭐 지지 정도 되겠다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지금 계속 1.4 갔다가 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닌 거예요. 그냥 1분의 7에서 멈춰 있는 거죠, 저는. 뭐 굳이 단타를 종종 치고 있긴 하지만 단타 친다 그러면 전 컨택트로만 한다 했잖아요. 금융주나 유통으로만. 금융 유통만 지금 살짝살짝 시세를 주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크게 긴장이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자, 요 하단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상황은 그렇다. 모든 키는 미 정부와 연준에서 쥐고 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은 지금 하방으로 내려가 있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 기준점은 미 국채금리 10년물짜리 1.5%로 잡아드렸죠. 근데 여기서 지금 1.587까지 갔단 말이에요. 1.6, 1.7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내려야 된다고 하단을. 코스피 2700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까지도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다행히 지금 1.5에 걸쳐 있긴 하지만 미 국채금리가 만약에 더 상승을 가져간다 그러면 하방을 더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도 제가 하나 더 잡아드렸죠. 아주 크게, 만약에 거의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요 구간은. 만약에 긴축이라든지 만약에 기준금리 인상 같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완전 바닥까지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 오면 제가 어떻게 한다 했죠? 집 팔아서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집어넣겠다 했죠. 거의 없는 가능성이라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단기적으로는 미 국채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정도의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게 무리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분의 7, 7분의 1 현금 비중을 그냥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 하게 매력적인 포인트 이 정도 지수대에서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작은 범위의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죠.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스권이 더 좁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2,900에서 막 3,000 정도로 굉장히 좁혀지는 거예요. 점점 폭이. 처음에는 이 정도 상단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그 폭이 더 좁아져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두 측면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 좁아진 그 박스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전혀 매력적이지 않죠. 굳이 투자를 더 하고 싶지 않은 지수대죠.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차후에 상황들을 좀 느긋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요 짧은 구간 안에서 움직인다고 너무 패닉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일단 뭐 근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전 없다고 봤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세요. 그리고 자, 저번에도 그려드렸지만 요 정도까지 왔잖아요. 지금 3월 19일에 코스피 1400포인트까지 찍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2800까지 갔었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3000 돌파하면서 지금 3300 고점 찍고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차트로 본다면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에 거의 140% 정도 상승률을 가져갔는데, 고작 요 3300포인트 물론 많이 그 신고가를 내긴 했지만 여기서 요만큼 빠진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막 지금 이제 서서히 주식을 한 해 만에 하시는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계속 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 지점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지, 지금 요 정도 지수대 움직이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겁내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무섭지도 않거든요. 죽이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처음 경험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뭐 어떤 종목을 잡아도 다 밀리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충분히 그 심정은 제가 이해하고, 다 누구나 그 언젠가 한 번쯤은 다 겪었던, 기존 고수분들도 다 겪었던 장세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에서 실적 넘어갈 때 가장 많이 이탈한다고, 주식시장에서. 이때 진짜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8월부터 지금 3월이죠. 3월까지 굉장히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요 유동성과 실적의 차이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플러스로 분할 매수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가장 크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를 미리미리 좀 하실 수 있게끔
대응이라는 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기 전에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런 좀 기본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목소리를 냈던 거니까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아,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나오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다 이거 좀만 읽어보세요. 제가 1월부터 지금 2월까지 글을 적지 않게 썼는데 한번 차분히 돌아보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 타이밍에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파티 분위기 있고 매수 자리 찾는 분위기여서 뭐 뭐라는 거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좀 잘 보이실 거예요. 이제 아, 갑자기 뜬금없이 컨택트 말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은 이제 아시겠죠. 왜 뜬금없이 이 타이밍에 현금 비중을 높이지? 왜 성장주 지금 잘 가고 있는데 덜어내라 했지? 다 이해가 되실 거니까요. 시간 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걸 통해서 장이 움직이는 큰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읽어보라고 하시는 그 조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움직이라 했잖아요. 요 고작 해봐야 3300에서 뭐 2900 왔다 갔다 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지수 한 30포인트 빠져버리면 종목으로 따지면은 막 20, 30%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힘들다고요. 이 구간 안에 있으면. 근데 밖에 나와서 관찰자 입장에서 큰 틀을 보는 거예요. 큰 틀을. 요 3300에서 2900 해봐야 아까 그려드렸지만 차트상으로는 여기서 여기 요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막 죽겠습니다. 소주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전혀 이게 뭐 큰 틀에서 큰 일인가요, 이게? 굉장히 빙산의 그냥 일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 대신에 이제 이걸 넓게 보고 느긋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큰 틀에서 시장을 읽어내야 되고요. 두 번째, 분할 매매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분들과 저 지금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거든요. 저와의 차이는 딱 요거예요. 저는 분할을 했고 그리고 시장을 넓게 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 차이인데 이거는 아직 안 되시니까 제가 글을 적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거고 분할은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죠. 분할은 정말 필수라고. 그리고 요즘 같은 양세에서 분할을 안 하면 견뎌내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 많이 들어가 계신 거는 당장 해결이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을 만약에 지수 가지고 하방으로 크게 밀잖아요. 단기간에 7에서 한 10%씩 단기 조정을 넣어버리면 금방 탈출을 할 수 있는 그 매매 방식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교체 매매도 있고 평단 낮추기도 있고 이것도 둘 다 제가 몇 번 예전에 활동 열심히 할 때 설명 다 드렸던 개념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뭐 한 1, 2% 정도 지수 내렸다가 다시 한 0.5% 지수 올렸다가 다시 1%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떤 대응 자체가 안 나오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럴 때는 초보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뭐 이제 향후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금리 조정에 대한 뭐 연준에서 좋은 스탠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회복 국면에 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때 좀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해 놓는 방법, 요런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 일단 기본적으로 잔고 보지 마시고요. 멘탈을 좀 잘 잡아주세요. 긴 시간으로 보세요. 요 한 1년 단위로 잘라도 고작 요 지금 1, 2월, 3월 요 정도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잖아요, 장이. 크게 보시고요. 더 넓게 보세요. 어차피 지금 잠깐 하고 안 하실 거 아니니까요. 그런 식으로 좀 느긋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였나? 제가 그 지난주에 잠깐 보여드렸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지금 컴퓨터로 제가 그 반디캠을 가지고 사실 촬영을 좀 하려고 하는데 소리가 안 잡혀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막 캡처해가지고 제 잔고랑 매매 내역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게 아까도 적어드렸죠. 롱숏의 개념이거든요. 롱이라는 건 간단하게 그냥 매수고 숏은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이제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롱과 숏 포지션을 같이 동시에 가져가면서 양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해지가 되는, 이 말이 좀 어렵죠. 뭐 설명을 좀 드리면 보세요. 제가 요 지수대를 좀 괜찮게 보고 있죠. 지금은 그 2월 한 달 동안은 좋게 봤지만 지금은 그냥 뭐 지지 라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지지 라인을 하나 긋고요. 이 지지 라인보다 지수대가 올라가 있으면 잠깐만요. 이렇게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제가 기준점으로 잡은 이 지지 라인보다 올라가 있으면 매도하고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어떻게 했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샀을 때 사는 종목은 컨택트였죠. 컨택트를 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팔 때는 요 지점에서 컨택트를 다시 팔았죠. 컨택트를 가지고 사고 팔고 단타를 치는 게 일단 기본 개념이죠. 저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계좌가 여러 개 올렸죠. 제가 그게 이제 단기 투자 계좌라고 한다면, 자 장기 투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볼게요. 제가 원하는 지수 자리보다 지지 라인보다 내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 산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장기 종목을 자 아래 지수대에서만 사는 거예요. 올라가면 안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냥 또 지켜보다 또 내려가면 좀 더 추가로 사는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평단보다 무조건 낮아졌을 때만 사야 돼요. 그죠? 이거 분할 매수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도 많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가면 사고, 다시 내려가면 사고요. 근데 제가 요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뭘 샀죠? 그 캡처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라가 있을 때는 인버스를 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으로 넘어갈 때마다 인버스를 모았거든요. 저는 여기서는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인버스를 사고, 내려갔을 때는 장기 종목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다른 계좌로는 내려가 있을 때는 컨택트를 샀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컨택트를 그냥 팔았어요. 자, 요게 단기고 요게 장기예요. 그리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스윙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결과물을 제가 다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근데 그 개념이 뭔지 잘 안 잡히실 수 있겠지만, 그냥 지금 당분간은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인버스는 지수를 정말 시장 읽는 거 내가 진짜 자신 있다 하시면 하셔도 되는데, 완전 초보분들은 좀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아직은 손 대지 마시고요. 간단한 요 개념, 기본 개념만 좀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파도 장세로 가고 있죠. 선수장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을 때는 그런 형태로 매매하시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지수가 정말 뭐 제가 예전에 한번 글 썼는데 껌 붙여놓은 것 마냥 요 라인에서 지금 계속 잡혀 있죠. 요 라인이 지금 계속 잡혀 있단 말이에요. 하단이 1.5% 미 장기국채 금리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데, 요 상단에서 지금 요 라인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기 종목에 대해서는 이 라인에서는 더 이상 추가 매수로는 매력이 그렇게 높은 포인트는 아닌 거잖아요. 내 평단보다는 더 낮아져야 좋은 거니까. 그래서 느긋하게 지금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좀 더 느긋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라인을 안 깨고 가고 있으니까요. 장기 종목에 대해서는. 단기 종목에 대해서는 그냥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하고 있지만, 장기 종목의 수량을 늘리지 않는 이유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뭐 아니 굳이 늘린다 그러면 최소한 코스닥 800까지는 깨줘야, 800 안짝으로 들어가 줘야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애매하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기준점을 잡는 것은 바탕은 마찬가지로 전체 시장을 읽어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시장이 지금 딱 진짜 표면적이긴 하지만 미국채 10년물 1.5%에 갇혀있기 때문에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 구간 안에 지금 갇혀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을 좀 보면서 따라가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절대 섣부른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예측은 전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부정적인 건 좋아하고, 부정적인 지표들은 그 확대기 보고 보지만 긍정적인 것들은 흘려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섣부르게 제가 예측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방향성이 제시될 가능성이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타이밍에 지금 7분의 1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그 매수금이 더 넣자니 애매해서 이게 올라가면 난 그냥 인정하겠어 라는 개념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제 기준이니까요. 만약에 900선을 코스닥 900선을 깨고 80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좀 더 사겠어요. 그 정도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방은 600까지 열어놨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다르지만 이게 딱 이제 그 고객 예탁금 예전에 15조 25조 왔다 갔다 하던 그때 기준으로 잡아둔 거거든요. 혹여나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성향 차이니까요. 굉장히 극단적이거든요. 저는 하방으로는. 그래서 이것까지 참고하실 필요는 딱히 없지만 저는 그 덜 먹어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덜 먹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깨지는 건 제가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좀 다르다. 다른 분들하고 하는 거는 좀 기본적으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0 라인에서 7분의 1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00 라인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살 것 같아요. 플러스로. 그리고 만약 600 들어간다 그러면 다 사겠습니다. 이때는. 요 정도 개념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 주시고요. 뭐 섣부른 예측은 하고 싶진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애매하다. 그 지난주까지는 제가 50대 50 확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더 하방으로 열렸어요. 그래서 40대 한 60 정도. 그 10년물은 1.5에서 지금 약간 1.0 왔다 갔다 하는 지점까지 조금 더 갔네요. 그죠? 그에 맞춰서 약간 요 정도 열려 있다. 그리고 16, 17일에 연준 의장의 발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시장 방향성이 예측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거 많이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실적주 있잖아요. 향후에 제가 반도체는 좀 괜찮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드리고 있죠. 자,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밸류에이션 만약에 언젠가 제가 글에 적었다 어떤 밸류에이션을 냈다 하면요 그 라인이라면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괜찮습니다. 2023년까지도 쭉 우상향 할 거니까요 그냥 천천히 보세요. 제발 이걸 가지고 막 하루하루 그 시세 안에서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면 제가 종목 공유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단타로 쭉쭉 올라갈 종목을 잘 공유하지 않아요. 저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몰렸을 때도 제가 충분히 대응을 드릴 수 있고 좀 부담이 안 가는 선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만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공교롭게도 지수가 지금 당시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빠져있긴 하잖아요. 한 6, 70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종목 지수로 따지면은 거의 15에서 한 20%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이상으로 많이 더 빠진다 그러면 기회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 하셔도 괜찮고요. 지수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900선까지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종목이. 그래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업보다 지수가 더 세다 했잖아요. 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지수가 가진 힘이 종목에 가진 힘보다 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었죠?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가 뭐가 있었죠? 경제 상황. 경제 상황이 가장 셉니다. 경제 상황이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세고요. 그리고 요거를 어느 정도 통제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 정책이고 그 아래 지수가 따라가고 지수를 따라서 종목이 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막 힘들다 어쩐다 하시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 원하시면은 좀 뭐 알려드릴까요 진짜? 그 오늘도 한 8% 상승 가져가고 있던데 그 제가 아무튼 좀 지금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진짜 반대로 한번 이제 급등 종목만 해서 계좌 한번 풀어드릴까 그런 생각까지도 좀 막 지금 들고 있긴 한데 음 방법을 차차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장기 종목을 가지고 단기 시세로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심정을 제가 절대 그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도 막 지금 마이너스 아마 15%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장투 종목은. 근데 진짜 아무 그 없거든요. 감정 동요. 좀 지금 물론 같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그 똑같이 하라고 하는 건 무리가 크지만 마이너스에 익숙해지세요. 마이너스에 익숙해지시고 과거 차트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서 이렇게 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간단하게 아까 컴퓨터로 작업하다 말았지만 자 지금 문제가 그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종목들 보잖아요. 일봉으로 보지 마세요. 일봉으로 보잖아요. 대부분 차트가 이렇게 갈걸요. 그러면 막 이제 뭐 그 차트의 개념으로 차트 해석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야 이거 21선 121선까지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차트상으로는 끝났죠. 답이 없죠. 그죠? 근데 제가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일봉에서 주봉으로 월봉으로 바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차트 나옵니다. 일봉이 이거라면 주봉으로 바꾸잖아요. 그 몇몇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봉으로 바꾸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지점일 뿐이에요. 그냥 과거로 따지면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 요런 지점들.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발상의 전환을 하셔가지고요. 몇몇 종목 제가 짚어드린 몇몇 종목이 하도 말씀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차트 잘 안 보는데 근데 보니까는 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더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더 살 테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분할 매수 꼭 하시고요. 저처럼 분할 매수하고 예수금 비중을 좀 더 보수적으로 잡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기회가 그 과거에 있었지만 정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분할 매수해야겠다. 진짜 확실한 자리라도 예수금 비중은 항상 유지하고 있어야겠구나. 전체 시장 기조에 따라서 의도치 않게 그냥 지수대가 밀려버릴 수도 있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거 이번 기회에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는 대로 좀 지표들 가지고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의견도 드리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나면 이제 그 산업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해드릴게요. 반대로 가라 했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어땠죠? 어젯밤에 개인들이 어떻게 했죠? 불장 나올 거다, 급등 나올 거다, 급반전 나올 거다라고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죠. 같이 따라가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이만큼 내려가니까 다들 이제 막 패닉으로 가고 있죠. 여기 편승하지 말라 했죠. 그죠? 좀 더 빠지면 매수입니다. 매수 기회예요. 알죠? 반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그때 제가 반도체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기업 분석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